미국 법무부가 말레이시아에서 돈 세탁 불법 활동을 했다는 북한인을 미국으로 송환해 미국 재판에 세운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국교를 단절하는 결과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오랜 시간 사이가 좋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나빠졌다가 좀 회복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말레이시아, 북한 국교를 단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연결됐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북한이 우리 말레이시아하고 더 이상 국교, 정상적인 국가관계 연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북한 국적자를 미국에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반발한 것인데요. 북한 외무성은 19일 성명을 통해서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치에 매우 이제 반발을 표하면서 이제 국교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 문 씨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이제 신병 인도를 요청을 했고요. 그게 2019년인데 이에 대해서 미국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 달라고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에 요청을 했고, 이를 이달 초에 말레이시아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단교까지 가게 됐습니다. 북한은 단결을 선언했고요. 말레이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 근무하고 있는 북한 직원들 다 떠나라 라고 했고, 결국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말레이시아를 최근에 떠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 외무성이 19일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성명을 통해서 이번 북한의 단교 결정에 대해서 이제 비우호적이다, 그리고 유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 그러니까 외교관 그리고 그 가족들이 48시간 내에 떠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 30여 명의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통해서 중국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21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이들 30여 명은 중국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라서 그 공항 인근 호텔에서 2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하면 좀 오랜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 기억에도 말레이시아에 상당히 많은 북한 노동자가 가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교역도 좋았다가 좀 최근에 나빠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교를 단절하는 이런 경우까지 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양국은 1973년 이제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40여 년 가까이 된 건데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기도 했고, 특히 제재가 좀 강화된 이후로는 말레이시아 지역에 이제 북한이 거점을 두고 뭐 대남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유령 회사를 세워서 돈 세탁을 하고 뭐 사이버 공격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해온 것으로 정보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김정은 총비서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이 되면서 이제 양국 관계가 이제 급속히 냉각이 됐는데요. 당시 기억해 보면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당시 정철 대사를 추방을 했고, 이에 반발해서 북한도 평양 주재에 있는 말레이시아 그 대사와 이제 그 가족들을 추방하기로 했는데, 그 인질 외교라고 하죠. 북한에서 당시에 그 가족들을 억류시켜 놨다가 그 김정남 살해 사건에 연루된 북한인을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귀국을 허용했던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뭐 관계는 소원했지만 여전히 이제 북한에서는 자금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계속 유령 회사를 두고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뭐 밀수, 뭐 사치품 밀수, 그런 이제 대북 제재 회피 활동들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북한인이 미국에 송환된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고요?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그 단교로 가게 된 그런 것에 대한 또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북한이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방국이라고 여겼던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미국의 요청에 협조를 해서 북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낸 거겠죠. 그리고 북한 체면에서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거기도 하고 본인들의 이제 잘못, 그리고 북한 당국과 연루된 북한 사람이 미국에 보내지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반발이 있었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북한 입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이렇게 북한 사람이 직접 미국 재판에 세워짐으로써 본인들이 제3국에서 행해왔던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밀수, 그리고 이런 사이버 뭐 공격 활동들, 이런 수법들이 다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최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미하는 바는 이제 제3국에 나가 있는 북한인들의 입장도 이제 안전하지만은 않다. 언제든 이제 대북 제재를 따르는 국가들은 북한인을 그 해외로 이제 송환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위험도 의미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로서는 새로운 행정부 막 출범을 했고요. 또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고, 북한에서도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앞으로 어떤 관계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나름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겠어요. 네, 지금 상당히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최근 방한했던 블링컨 국무장관은 몇 주 내로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저희 RFA 기자가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조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19일 날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에서도 미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한 측에서 미국 측에 어떤 도발 행위를 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부분 또 살펴봐야 되겠군요. 오늘 생생 토크는 돈 세탁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활동을 하다 붙잡힌 북한인을 미국 법정에 세우게 된 과정,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결국 국교를 단교하게 된 그런 내용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소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